인프피야 만나거나 생활하고 있다. MBTI를 바꿀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에서는 각각의 고양이들이 가지고 있는 성향을 알아보고 설명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거대 고양이 양식 나양식 수의사입니다. 고양이를 입양할 때 고민을 한 적이 있으실 거예요. 어떤 고양이를 입양을 할까? 보통은 뭐 이쁘네? 착하게 생기네? 나를 애처롭게 바라보더네? 이런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요한 거는 본인의 성향을 잘 판단하고 고양이를 입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향적인 성향인데 활발한 성격의 고양이를 입양한다면은 아주 난감할 수도 있고요. 근데 나는 되게 에너지왕 이런 경우라면은 너무 조용한 고양이와 생활을 하게 된다면 조금 답답한 마음이 드실 거예요. 놀이에 대한 반응도 움직임 이런 성향 차이가 있다라는 거는 어렴풋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것에 대한 랭킹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안다면은 내가 입양을 하거나 같이 살고 있는 고양이가 나랑 이런 성향 차이가 있겠구나라는 거를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놀이에 미친 아이들, 활동량이 엄청난 아이들 두 가지와 관련돼서 랭크를 매겨서 소개해 볼까 합니다.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눠서 판단을 해요. 하나는 체형. 고양이 체형이 다 거기서 거기 아니야? 보통 소형묘가 있고 중형묘가 있고 대형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양이의 골격계나 서 있는 스탠딩 자세 이런 걸 가지고도 여러 형태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체형 타입을 여러 개로 나눌 수 있지만 포린 체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코비 체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서브스텐셜 체형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고양이들은 거기에 맞는 체형을 가지고 있고요. 그 체형에 따라서 놀이에 대한 반응, 운동량, 활동성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돼요. 나는 무슨 체형이지? 두 번째는 묘상을 보고도 나누기도 합니다. 역삼각형의 묘상을 가진 고양이일수록 보통 활동량이 많은 가능성이 높다. 동글동글한 형태의 고양이일수록 활동량이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1등부터 10위까지 순위 설명을 하겠지만 먼저 4위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놀이에 대한 반응, 활동량이 많은 대표적인 고양이 4위는 바로 러시안 블루입니다. 러시안 블루는 한국에서 많이 사랑받는 고양이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놀이에 대한 반응도도 높고 호기심도 많은 타입이라고 할 수 있죠. 제대로 된 러시안 블루라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슬림하고 약간 뾰족한 인상을 줄 수 있죠. 아까 제가 묘상 얘기했을 때도 기본적으로 활동량이 많고 놀이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고양이들은 어떤 모양을 띠고 있다? 역삼각형 모양을 띠고 있다. 그래서 정통 러시안 블루의 경우에는 역삼각형의 약간 날렵한 뾰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과 다리도 슬림하고요. 체형도 좀 가늘어서 이런 타입을 포린 체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남은 고양이 중 3위는 바로 태국 고양이로 유명한 왕족이 키웠던 고양이로 유명한 샴 고양이에요. 미야모토의 생각이나? 샴 고양이는 오리엔탈 체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리엔탈 체형의 경우에는 포린 체형보다는 조금 더 얼굴선이 날카롭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샴 고양이 또한 상당히 놀이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활동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샴 고양이는 큰 귀가 있어가지고 청각 같은 경우도 고양이가 기본적으로 발달되어 있지만 또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도 되게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놀이에 미쳐있다라고 하는 대망의 이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미 답은 정해져 있죠. 바로 아비시니안. 얄쌍하니 날카로운 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 팔다리가 길고 가늘어서 포린 체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러시안 블루와 비슷한 체형일 수 있고요. 대부분 가만히 있질 못하고 호기심이 많고 놀아달라고 찡찡대고 쫓아다니고 낚싯대 아무거나 들어도 질리지 않고 점프 엄청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로 부지런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싶고 같이 움직이고 싶어. 이렇다면은 아비시니안을 적극 추천합니다. 대망의 1위 벵갈이 놀이 및 활동성이 많은 고양이 1등입니다. 대표적인 오리엔탈 체형이기도 하면서 좀 날카롭고 팔다리도 가늘고 저는 벵갈 볼 때마다 약간 작은 치타를 보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야생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간혹 잘못해서 산책을 시킨다던가 이런 경우에는 집안에 만족을 못하고 막 집을 나가려는 애들도 되게 많다라는 거. 이 점을 상당히 유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저희가 랭킹 중에 보통 1등부터 10등까지 다 소개해드릴 수가 없어서 4등부터 알아봤는데 1등부터 10등 중에 가장 활동량도 적고 놀이에 대한 반응도 적은 고양이는 누굴까? 바로 마지막 10위를 차지한 페르시안입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묘상이 동그란 고양이들은 보통 정적인 가능성이 높다. 동적이지 않고 정적이기 때문에 보통 조용히 쉬거나 뭐 놀이에 대한 반응도도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이건 평균치기 때문에 꼭 이 종이 관심이 없고 무념무상으로 산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겠죠. 아니 코숏은 도대체 왜 안 나오는 거야? 라고 하지만 이게 품종묘와 관련돼서 순위를 매긴 거고요. 대부분의 코숏은 양반향이긴 하지만 중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다라는 거. 내가 봤을 땐 코숏은 좀 보호자 성향을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보호자가 게으르면 같이 게을러지고요. 보호자가 부지런하면 같이 부지런해진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코숏은 에너지도 많고 활동량도 많고 놀이에 대한 반응도도 높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뭘까? 포린? 오리엔탈? 코비? 그냥 자이언트? 제가 설명드린 놀이에 대한 반응도, 그다음 활동량 순서를 설명드렸잖아요. 그래서 곁에 있는 고양이가 만약에 놀이에 대한 반응도가 높은 오리엔탈 종이거나 포린형이거나 그럴수록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놀이를 시켜주시고요. 그다음에 활동량이 풍부해질 수 있도록 보물찾기나 아니면 먹이 장난감을 적극적으로 제공해 주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런 애들은 꼭 문제 행동을 일으키고요. 집을 나가거나 뜯어먹거나 갑자기 화장지를 찢어 놓거나 여러 이상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만약에 MBTI 인프피야 그런 사람들이 벵갈 만나거나 아비시나가 생활하고 있다. 되게 극상이 만났다. 상성이 안 맞는다. 이런 경우 되게 난감해질 수 있다. MBTI를 바꿀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고양이처럼 생각해봐. 노래에 미친 고양이 탑5 순위를 매겨봤는데요. 제가 말한 리스트는 평균적인 성향을 이야기한 거기 때문에 이거에 맞추어서 혹시나 입양을 생각하시거나 현재 이런 고양이들과 생활하고 있다면 참고하셔서 자신의 성향에 맞는 고양이와 맞춰서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